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력과 문화적 위상이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결국 일본 정부마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점차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며 일본 매체와 주요 외신들의 긴급 속보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1월 7일 새벽에도 일본의 유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더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나날이 방위산업과 군사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더 이상 갈등을 촉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초대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듯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위상이 문화와 경제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가진 갈등을 남발해도 정작 일본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외교적 입지만 약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스스로가 한국을 주요 7개국에 초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궁지에 내몰린 일본 정부를 아연 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6일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매체로 잘 알려진 더 디플로맷은 이른바 한류로 일컬어지는 한국 문화가 오늘날 일본의 젊은 층을 급속하게 파고들게 됨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외교 전략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디플로맷은 최근 몇 년간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과 한일 갈등으로 인해 해마다 개최되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3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강제징용 문제 또한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 2018년 당시에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진심 어린 사과 표명이나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가 험난한 나날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간의 문화 교류는 해가 갈수록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2022년 마지막 날에 특별 편성한 홍백가 합전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확연히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르세라핌과 트와이스를 비롯해 아이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걸그룹 세 팀이 이날 편성된 방송 프로그램에 전격적으로 출연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위상을 일본 시청자들에게 당당하게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양국의 문화외교와 문화상품에 대한 수출입은 1998년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게이조 총리가 21세기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의하고서야 이뤄졌다. 이는 달리 말해서 1998년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이른바 문화 침략으로 규정할 정도로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동안 두 나라의 문화 교류는 사실상 원천봉쇄되다시피 했었는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화대국 정책을 표방하는 것과 동시에 역으로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소위 위안부 문제와 일본 관리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롯해 영토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외교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었지만 두 나라의 문화교류는 1998년에 발표된 한일 양국 정상의 문화교류 합의를 발판 삼아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1998년에 이뤄진 두 나라의 문화교류 합의는 한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한국 문화가 일본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일본에서는 3번의 한류 열풍이 있었다. 한류 1.0은 주로 한국 드라마가 주축을 이뤘는데 특히 2003년에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인 배영준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는 여성 팬들로 가득 찼는데 이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윤사마 현상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2015년까지 있은 제2의 한류 열풍은 보아와 동방신기를 비롯해 슈퍼주니어와 카라, 그리고 소녀시대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에 의해 특정지어진다. 제3의 물결은 2015년부터 일어났고 BTS와 세븐틴을 비롯해 트와이스와 같은 K-팝 그룹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일본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어닥친 한류 열풍은 시기별로 일본의 여러 연령대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첫 번째 한류 열풍이 있었던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40대에서 60대의 일본 여성들이 한류의 주요 팬덤을 이루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일본 총리의 영부인들 또한 이 대열에 함께 동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의 영부인인 아베 아키의 여사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영부인인 하토야마 미유키 여사가 대표적인 한류 팬으로 손꼽히는데 특히 아베 총리의 영부인인 아키의 여사는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아베 총리와 달리 친한파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을 뛰어넘어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을 자랑해왔다는 것입니다. 두 영부인은 공개석상에서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 매체는 2000년대 초반에 한류를 이끌었던 일본 여성들이 그 이후로도 이른바 한류맘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한류 문화를 자녀들에게까지 확산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일본 정부와 장년층 남성들의 반한 기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류라는 말을 자제하는 대신 우익의 정치적 의제인 반환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젊은 층들이 한국에 얼마나 큰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40세 이하의 일본 국민 중에서 응답자의 64.6%는 여전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77.5%의 일본 젊은 층들은 일본 정부의 외교 노선과 달리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한일 관계에서 정치와 문화를 분리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정치에 대한 참여가 낮은 일본 젊은이들의 일관된 태도이다. 반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피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주류 매체를 소비하기보다 점점 소셜미디어에서 한류를 즐기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지난 수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가진 무역 보복과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지만 정작 일본 사회에서는 한류의 거센 영향력으로 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은 2019년 당시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고 이에 앞서 2018년에는 한국 해군이 일본 군용기를 레이더로 조준했다며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여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국방비를 천문학적으로 증액했지만 오히려 이를 뒷받침할 일본의 젊은 층들은 일본에서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는 탓에 이를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제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해도 이는 속빈강정과 다름없을 뿐더러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분쟁을 벌인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기시다 내각이 이전에 다른 정부보다 온건한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힘의 역학관계가 더욱더 선명해질수록 일본의 현실을 인식한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문화가 가지는 소프트 파워가 세상의 그 어떤 억압과 무력보다 엄청난 파급력과 파괴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